아마 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5가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이게 방송안을 제가 1년 가까이 요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꽤 맞췄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합격이나 당선을 위해서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도 4가지의 당선 요인이 있고 5가지의 불합격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신 비용을 좀 줄여보자. 세 번째 인터넷 쇼핑 이것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독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독료도 새어나가는 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충동 구매 요거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뭐 그때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 좀 찔리셨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네, 그렇게 좀 끊어야 될 5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자가 되려면 당장 좀 실행해야 되는 게 4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떤 그래요? 것들이 네, 있을까요?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오늘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실행해 보지 못해서 부자가 못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예산에 맞는 지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자 이렇게 4가지를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천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예산에 맞춘 돈 쓰기. 글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돈 잘 쓴다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남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기준 하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 지출과 필요한 지출을 구분해서 쓰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비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소비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은 한정돼 있죠. 그 소득 한정된 범위 내에서 원칙을 가지고 지출하는 게 바로 예산에 맞는 지출, 돈 잘 쓰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한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눈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식 때문에 좀 더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과 남의 의식을 좀 고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습관 때문에 하는 지출. 일단 그러면 예산을 잘 짜야 여기에 맞춰서 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돈 멋지게 잘 쓰고 그다음에 훌륭하게 잘 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단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돈을 구분해서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 응답하라 뭐 1988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봉투 세대였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야, 그 자동이체에 맞는 놈 누구냐? 왜냐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요즘엔 자동이체로 네. 아내의 통장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 이렇게 돈을 담아서 오셨어요. 오. 그래서 아껴 써라 이러면서 딱 주면 그게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품위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짜였던 것 같은데 그 봉투를 받으면 그 봉투를 또 서너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방송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옛날 7, 80년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비, 생활비, 애들 용돈 뭐 이렇게 나눠서 그 봉투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달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자동이체가 되고 현재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쓰는 버릇, 그다음에 또 카드로 쓰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악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을 한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가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봉투, 그리고 낭비에 대한 봉투, 그리고 투자에 대한 봉투, 나눔에 대한 봉투 이 4가지 항목을 구분해서 한번 지출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소비, 낭비, 투자, 나눔 네 가지 봉투 알려주셨는데 어떨 때는 이 소비인 것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네. 각각 어떤 항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규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는 교통비, 식비, 뭐 필요한 물건 구입하는 데 필요한 지출들이고, 낭비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과하게 쓴 돈, 이런 것들이 낭비입니다. 투자는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한 돈도 투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눔이라는 거 뭐 그냥 말 그대로 기부나 헌금 같은 것들 비롯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바로 나눔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또 이제 나눔 같은 거는 그 경조사 때 나가는 그런 금액도 나눔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죠. 언젠가 또 그 나눔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나누고 살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 부자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뭐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또 나눔을 얘기하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작은 돈이라도 나누기 시작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과한 부분을 나눔에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봉투 중에서 나눔의 봉투를 하나 준비하면 그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요. 네. 그 낭비 항목을 따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떤 목적 때문일까요? 이게 써봐야 압니다. 써봐야 이렇게 낭비 항목을 쭉 쓰다 보면, 너무 과하게 썼다, 그리고 이건 너무 내가 너무 의식해서 썼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쓰다 보면 사람의 기억이 자꾸 잊혀져요. 돈 쓴 기억도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낭비 항목을 꼭 넣어서 꼭 써봐서 내가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쓰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되는 4당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알아봤고, 두 번째가 돈 공부. 요즘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 공부. 맞아요. 네. 네. 과거만 하더라도 공부가 그렇게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살면 됐었어요. 열심히 살고 또 성실하고. 저축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저축하면 될 만큼의 이자를 또 은행에서 줬어요. 그리고 수단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불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또 트레이닝도 필요하니까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서점에 가면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서적. 맞습니다. 네. 경제 쪽, 특히 책으로 주식 배우는 그런 맞아. 주린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뭐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 경매 통해서 누가 부자 됐다니까 경매 배워보자 해가지고 책 한 권 읽고 막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가 뭐 워낙 인기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게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을 키워야 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는 또 투자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런 사례를 공부하고 그런 거를 내 역량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면서 학습해야 돈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주식 얘기하니까 저희 작가님이 또 주식 고수시거든요. 네. 네, 관련해서 한번 모실 기회가 그럼 있었으면 너무 네, 좋겠어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요? 네. 모르셨나요? 그래서 네. 아침에 라떼를 사주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기분 좋아 보시더라고요. 네. 오늘. 예. 다음번에 마끼아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굉장히 고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식 업그레이드해서. 투자셨구나. 네. 자, 돈 공부 뭐 저희가 책을 통해서 하는 공부를 들어봤는데, 혹시 이 밖에도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세 가지, 두 가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돈 공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일단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동영상, 또 요즘에 너튜브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경제, 금융 전반과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또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책들도 많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좀 선별해서 읽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에 있는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서 그 키워드들을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한 키워드대로 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너튜브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네. 근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걸 좀 선별할 수 있는 그 지혜라고 하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신문을 좀 읽는 겁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꾸준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읽는 거죠. 그 트렌드의 가장 기본과 핵심을 짚어주는 게 바로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신문 좋지만 각각의 또 성향에 맞는 매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매체 중에서 경제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읽어보고 정리하는 습관 요거 가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클럽을 운영하거나 또 그 책을 읽고 독서 클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만 공부하고 끝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발품을 팔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 돈을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 뭐 이런 걸까요? 모임, 상대적으로 스터디? 상대적으로 혼자 하는 사람들보다 정보를 사람들한테 네. 얻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잘 불립니다. 네. 그래서 큰 모임, 뭐 강연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강연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랜선 모임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 과정 같은 데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기본서부터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경매라는 키워드를 들었는데 경매도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깊이 있게 공부할 게 정말 많거든요. 또 권리 분석도 공부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처음부터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티 그리고 공부 모임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돈에 대한 이렇게 랜선 모임을 저도 이제 호스트로서 주관을 좀 하고 있는데 가끔 얘기 들어보면 돈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실행해야 할 네 번째인데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투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뭐 저축만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으면 아끼고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 잘 모아서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시대가 왔고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떤 거 좋으니까 딱딱 찍어서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 찍을 줄 알면 제가 월요일 아침부터 이 방송을 하고 있진 않겠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로또식 투자나 뭐 단기간에 승부를 걸고 하려는 그런 투자보다는 내가 현재 거두고 있는 수익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상 수익률을 좀 가늠할 수 있으면서 그 수익률 안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한번 투자를 시작할 때는 나는 차근차근 조금씩 안전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네. 이게 재미를 한번 보거나 좀 네. 잃게 되면 빨리 이득을 보고 싶어하고 이익을 혹은 또 더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하고 맞아요. 이런 욕심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조급증 때문에 조급증. 맞아요. 네, 조급증 때문에 그렇고 이걸 빨리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한번 그 조급증을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주에 토요일 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로또? 복권을 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뭐 일확천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월요일 날 우리가 꼬박꼬박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문제는 우리가 조급증을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여유 있는 돈으로 길게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이걸 살려고 노력하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손절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급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조급증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조급증이 또 생겨나는 원인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돈을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여윳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천천히 공부하면서 투자하면은 조급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없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만 그런 돈
말고 내가 좀 모아서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이런 조급증에서 좀 벗어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수익률하고 4% 수익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10년, 15년, 20년 후가 되면 엄청난 크게 큰 효과가 벌어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복리 효과까지 간다면 더 큰 이제 차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의 수익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막 시작하신 초보분들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축부터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축해서 목돈 생기면 그 목돈으로 펀드 투자해 보시고요. 펀드 투자해서 조금 더 잘 되면 좀 우량주나 가치주도 좀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좀 알 것 같다라면 우량주 위주로 코덱스 2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개의 상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것도 공부해 보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나 이 기업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트렌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직접 투자도 해보시고요. 더 나가서 글로벌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외 주식도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환율도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 이 투자처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이나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걸 갖다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운전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뭐 차 타고 나가셔가지고 부동산 임장도 해보시고 또 경매 수업도 들어보시고 권리 분석도 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딱 한 가지의 투자법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그 경험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정말 네. 너튜브만 봐도 네. 모두가 전문가예요. 맞아요. 과연 좀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을 만한 전문가 네. 검증이 된 그쵸. 분들이겠죠. 예. 제가 이 방송 1년째 하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아마 모델로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 홍보 아니에요. 마케팅 책 많이 읽으셨어요. 이 정도라도 해야지. 월요일에 고생하는데.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네요. 네. 나오셔서.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도 알아봐야 되는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목적이 뭔가요? 이 소득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청소년 경제교실에 가서 소득원을 다양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하는 들어요. 근데 그럼 회사 다니고 저녁 때 카페도 운영하고 집에서 잠들기 전까지 인형 눈가를 붙이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아주 노동 소득으로 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중학교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본 소득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소득원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근로소득은 누구에나 한정돼 있어요. 우리 시간도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몸도 하나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저차원적인 사고로 가려면 야, 그 많은 일을 해서 언제 돈을 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의 자본이 생기고 그 자본으로 이자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해서 또 수익률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아마 자본 수익률이 될 거다. 그 자본 소득을 늘리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양한 소득원은 자본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소득.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항상 파이프라인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월급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는 노동소득이겠죠. 근데 그 노동소득을 하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소득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잡이나 쓰리잡을 해가지고 소득원을 넓혀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뭘 하냐면 목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목돈을 내가 넣어놓으면 그 목돈 자체에서 이자가 생기겠죠. 그 이자가 자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잘 나서 내가 수익금을 얻게 됐어요. 그럼 또 그것도 자본소득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배당이 나와요. 그것도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해서 점점 불려나간 돈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내가 노동하지 않고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또 자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불려나가는 자본소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그게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꿈꾸는 반대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이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뭐 집 때문에 또는 뭐 학비 이런 것 때문에 빚도 많으신데 글쎄 이게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건 아닌가요? 안 해서 그래요. 이제 하면 돼요. 그냥 하면 이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소득원까지 왔는데 예산을 정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너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힘듦,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분명히 희망은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의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간다면 그 돈이 분명히 목돈이 될 거고 그 목돈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가지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업 투자자가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그거는 노동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한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소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관점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돈 벌 수 있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역량, 실패한 사례들도 내놓으면 그것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돈을 낳을 때까지 네. 좀 열심히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 4당 4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의 한 말씀 해준다면요. 네, 일단 현실 속에서 예산을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지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공부해서 트렌드도 따라 잡으시고 그 공부 속에서 내 투자의 방향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자 소득으로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자본소득을 많이 늘려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걸음을 잘 떼셔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듣고 10년 후, 20년 후에 이 방송 덕분에 내가 시작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꼭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